책을 소개합니다. 책을 읽고 교육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어서 오세요. 정동책방입니다. 저는 책을 후반 부분 읽으면서 이 그림책 모임을 해야겠다 라는 생각이 들면서 읽은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냥 읽다가 어느 부분부터는 내가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니까 이거를 운영하는 입장, 작가님의 입장에서 이제 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저도 머릿속에서 계속 이제 그려보는 거죠. 이걸 하면 이렇게 해야 되겠다 라고 했는데 딱 머리를 한 대 맞은 것 같은 부분이 있었어요. 이제 2장인데 2장. 스스로 꽃이 된 봄에서 이제 저는 64페이지입니다. 이제 이 부분이 달리기와 관련해서 수업이라고 해야 되나요? 어쨌든 이 부분이 약간 수업에서 가까운 것 같아요. 수업 같은 걸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느낌에 대한 설명을 해주신 건데 아이들의 대화가 먼저 나오죠. 밑에 보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뭔지 이제 다 했죠? 응, 그럼 얘들아 우리 이제 진짜 놀자. 얼음땡 할 사람 여기 붙어라. 이제 진짜 놀자라니. 나는 그만 얼굴이 빨개졌다. 역시가 역시라고 스스로 되뇌었던 말이 공기 중에 파편처럼 분산되었다. 집으로 돌아가 어린이들이 쓴 독서록을 살폈다. 명료한 교훈과 주입된 가르침이 독서록에 적혀 있었다. 교사라는 오만함과 어린이들을 잘 알고 있다는 착각에서 비롯된 일이었다. 그때부터였다. 교훈적 메시지를 전하기보다 어린이들 곁에서 재미있게 수다를 떨어야겠다고 생각한 것은. 이 부분이 딱, 이렇게 딱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연스럽게 당연히 이런 모임을 하게 되면 교사로 하는 것처럼 수업 지도와 같은 거 가지고 이렇게 연결하고 맨 마지막에 마무리하고 관련된 활동하고 이게 자동 반사적으로 떠올리니까 저도 이제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했는데 이 부분이 진짜 놀자라고 했을 때 이때가 이제 그림책 모임을 거의 초기신 거죠. 두 번째인가 세 번째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저는 이때 진짜 정말 너무 책을 잘 골랐고 이제 끝나서 이제 애들이랑 꼴찌 없는 운동회 그 책처럼 용인 초등학교 있었던 실제 일을 애들이랑 읽고 두세 명이 훌라후프 안으로 들어가서 이제 협동 달리기 하는 모습을 애들이랑 구현했어요. 그래서 정말 아이디어 너무 좋다. 야, 너무 재밌게 내가 잘 하는 것 같다 이러면서 제가 정말 약간 자아도취가 된 거죠. 그래서 무르익은 거죠. 첫 수업에서 별명 그리는 아이로 뭔가 이제 아이스 브레이킹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하면 정말 나도 마음에 들고 애들도 이제 굉장히 많이 얻어가겠다 이랬는데 애들이 이제 훌라후프 달리기를 끝내고 다 했죠 뭔지 우리 놀게요 이제 이렇게 그래가지고 저는 그때 정말 깜짝 놀랐거든요. 근데 그 얘기를 한 친구가 유비였어요. 그러니까 알아챈 거죠. 일단 하라는 대로 하겠는데 우리 이제 다 하고 빨리 놀아야겠다 이런 느낌. 그래서 그때 생각했어요. 제가 아무리 이걸 감추더라도 애들은 다 알고 있구나. 이게 자연스럽지 못한 거구나. 그리고 그때 스스로 생각했던 게 그래 많은 학교에서나 방과후 학교에서나 굉장히 많은 선생님들을 통해서 배움의 장치들 이런 것들은 아이들은 굉장히 많이 받고 있구나. 근데 나까지 그래서는 안 되겠다. 굉장히 많은 깨우침이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옆에서 그냥 듣기만 하면 되겠구나. 혹은 그냥 호응하면 되겠구나. 이런 기점이 이 수업이어서 이 수다에서 비롯됐던 거였죠. 그러니까 이제 이 부분을 겪으면서 이 다음에 이어지는 내용들이 이제 조금 약간 다른 양상으로 되는 것도 느꼈고 다 했죠. 이제 놀게요라고 하는 건 숙제할 때나 뭐 이제 이것까지만 하면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이거는 이렇게 운영하면 안 되는구나 라고 딱 느끼는 부분이었어요. 근데 이런 모임을 또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는 때로는 교육자의 생각 또는 어른의 입장에서 무언가의 교훈적인 메시지를 던져야 되겠다는 게 의식하던 또는 무의식적으로든 나올 것 같아요. 네, 그럼요. 그게 이제 75페이지에도 얘들아 배움이란 생각할 수 있는 근력을 키우는 과정이야. 그 허기를 채우지 않으면 타인에게 의지하게 돼. 우리 방구석 그림책은 생각의 허기를 채우는 아주 건강한 모임인 것 같아. 이렇게 이제 얘기를 실제로 아이들한테 한 거잖아요. 어른이 봤을 때는 와 정말 멋진 표현이다 라고 생각을 하지만 여기 밑에 보면 아주 잠시 침묵이 흘렀고
다시 두꺼비 소리를 내는데 진심을 다하는 어린이들이다. 이 얘기에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나왔어요. 왜냐면 우리도 이제 다 부모 입장이기 때문에 그랬던 경험들이 막 떠오르면서 아, 우리 강영환 작가님도 별 수 없는 맞아요, 부모시구나 네. 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런 독백에 가까운 이야기들이 많이 있지는 않았을까 그런 네.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네, 네. 나는 던졌지만 네. 아이들은 그게 뭐 무의식에 쌓일지는 모를 만한 그런 이야기들, 네. 되돌아오지 않은 메아리들이 가끔은 좀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그런 아, 너무 에피소드가 또 웃기다. 있으신가요? 네, 네. 그러니까 이런 되돌아오지 않은 메아리들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얘기할 수 있으려면 존재감이 적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을 때 아이들이 굉장히 진지해지거나 갑자기 이렇게 옷매무새를 다듬거나 이렇게 되면 애들이 일방적으로 그 내용을 받는 건데 정말 이때 저는 얘기하고 애들은 그냥 이렇게 한 다음에 두꺼비 소리 됐거든요. 약간 편안해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저도 약간 이런 교훈적인 메시지를 아무 말 대잔치 하듯이 얘기를 하게 됐고 또 하나는 이런 어떤 공기 중에 막 퍼져가는 이런 얘기들이 저는 아이들이 그때는 귀담아 듣지 않은 채로 있을 수도 있겠지만 어느 순간 길을 가다 문득 뭐 버스 타다 문득 내지는 아무 생각 없이 그때 생각이 난다 그때 정경이 생각이 난다 이러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냥 애들에게 이게 공기 중으로 그냥 스며들어도 내지는 그냥 이렇게 벽지로 스며들어도 좀 작정하고 던질 때도 있어요. 네. 그리고 속으로 혼자 생각을 하죠. 나중에 생각이 나겠지 뭐 이러고 실제로 고등학교에서도 이런 식으로 많이 하거든요. 남자애들한테 막 던져요 말을. 그리고 너네 생각 안 날 것 같지? 근데 지하철 타다 문득 생각날 거야. 이렇게 좀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그거 이렇게 어린이 버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혼자 좀 되뇌이는 말을 하고 이 말이 애들에게 너무 막 이렇게 중요하게 들리지 않게끔 하는 방치라 그래야 될까요? 저의 어떤 꼼수죠. 그렇게 하기도 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게 이제 만약에 아이들이 너무 진지하게 받아들이면 네. 갑자기 이제 공간이 정적인 교실로 바뀌는 네, 거랑 네, 마찬가지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제 그런 분위기를 만드는 게 되게 중요한 건데 맞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별명을 네. 부르는 것도 하나가 될 수 있겠고 간식도 그렇죠, 그런 거 있었죠. 별명과 이제 간식. 그런 거는 애초에 계획을 하고 시작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별명을 꼭 지어야겠다. 별명을 이렇게, 지어야겠다는 별명 그리는 아이라는 책을 제가 보고 네. 감명을 일단 받았고요. 저도 어렸을 때 별명이 계속 대학교 때까지 계속 있었거든요. 근데 그 별명에 대한 인식에서 즐거웠던 기억도 있고 좀 좋지 않았던 기억도 있어요. 그러면서 애들한테 좀 그런 걸 같이 얘기하고 싶었고 실제로 아이들과 얘기를 해봤더니 그런 기억이 있고 그리고 이게 1학년 때, 2학년 때는 조금 횟수가 적다면 점점점 올라가면서 요즘 들리는 애들의 별명에 대한 일화가 더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점점점 별명이 이제 막 붙여지고 거기에서 오는 존재감도 있지만 거기서 오는 외로움도 좀 있고 그러면서 좀 얘기를 하고 싶었고 저는 일단 스스로 별명을 짓는다. 이게 너무 좋았어요. 왜냐면 내가 마음에 드는 닉네임을 내가 지으면 나의 존재감은 내가 가질 수 있는 거고 누군가 나를 이렇게 불러주는 것도 너무 좋은 거고 그리고 또 다른 나의 모습을 설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잖아요. 담고 싶은 별명이래거나 아니면 담고 싶은 사물이래거나 그래서 그 작업이 되게 좋았던 것 같고요. 할당님의 말씀처럼 별명과 간식의 그 조화가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간식은요, 제가 그냥 아이들의 이제 이 독서 모임을 지속하기 전부터 방과 후에 별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늘 아이들과 간식을 고르러 가요. 오늘은 어떤 간식을 먹으면서 어떤 책을 읽을까 이렇게 했었는데 간식이 참 애들한테 주는 느낌이 좋았던 것 같아요. 일단 맛있으니까. 그리고 책을 읽을 때 어떤 맛있는 기운을 입에 넣고 나는 책의 활자를 머리에 넣고 이런 작업이 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지. 우리도 왜 책 읽고 싶을 때 카페 가잖아요. 오늘 이 책이 맛있는 커피와 맛있는 디저트와 함께 책을 읽으면 그보다 더 환상적인 게 없잖아요. 아이들도 똑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아이들이 너무 메마른 환경에서 책을 읽게 하는 것은 아닌가. 너무 학습에 의한 독서를 하는 게 아닌가. 거기서부터 시작된 의문이었던 것 같아요. 네. 꿀팁인 것 같아요. 되게 가장 중요한 거기도 하고 네.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천드리는 간식 중에 하나가 견과류입니다. 견과류. 왜냐면요 부스러기도 많이 없고요. 여기 개미 일화도 나오듯이 부스러기가 많은 과자나 내지는 너무 맛있어가지고 과자에 너무 집중하게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조금 절제가 필요한. 네, 그러니까 조금 무르익을 때쯤에는 견과류와
건포도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렇게 하면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거를 평상시에 좋아하는 간식이었어요? 이렇게 과자를 계속 먹다가 그 개미 사건 이후로 약간 관리해야겠다, 좀 볼륨감을 줄여야겠다, 이 간식에 대해서 그랬을 때 좀 간식도 좋지 않을 때도 있잖아요. 어쩔 때는. 그래서 이제 견과류로 이제 해봤더니 애들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바나나 말린 거 있죠. 칩, 건포도 이런 거. 사실 아이들은 같이 먹는 간식을 굉장히 좋아하죠. 그쵸, 그쵸. 개인적으로는 안 먹지만 친구들과 네네. 함께 먹는 또 네. 간식이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같이 풀어놔서 먹을 때도 있고요. 네네네. 옆에 그냥 이렇게 하면서 네. 먹을 때도 있었고요. 네. 좋은 팁입니다. 네.